가끔은 너무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지? 이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중년이 되고 나서도 감정 앞에서는 여전히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겠죠.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분노에 휘둘리는지,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화를 억누르는 대신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법,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습관들, 그리고 어진 사람들을 본받아 오늘을 따뜻하게 살아가는 방법까지 당신의 일상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해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을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요. 그 짧은 숫자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갑작스러운 억울함에 휘말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서울에 사는 58세 이모 씨는 어느 날 동네 지인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오해를 산 겁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쿵 내려앉을 만큼 당황했고 억울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용히 상대를 찾아가 차 한 잔을 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받을 만한 이야기를 한 적 있다면 바로잡고 싶어요. 그의 침착한 태도에 상대는 곧잘 사과했고 오해는 금세 풀렸습니다. 억울함은 갑작스럽게 우리를 덮칩니다. 특히 중장년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복잡해져 뜻하지 않은 오해가 더 아프게 다가오지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 박자 늦추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화가 치밀 때 바로 반응하면 그 분노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는 한순간에 지혜를 잃게 한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반응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잠시 멈추고 그 억울함 속에 숨어 있는 진짜 감정을 바라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상대는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를 헤아리는 힘. 그것이 바로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억울함을 억누르려 애쓴 적 있나요? 아니면 참지 못하고 후회할 말을 쏟아낸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건 참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치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맑아지듯 감정도 가만히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58세 이모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억울하면 따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따지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억울함을 지혜로 다스린다는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분노는 일시적이지만 신중한 침묵은 오래 남는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2. 가족 간 오해가 쌓였을 때 분노 대신 해야 할 행동.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최근 딸과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사소한 말에서 시작된 오해가 점점 불쾌한 감정으로 번졌고 어느 순간 둘은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게 되었죠. 박 여사님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좋은 뜻에서 한 말인데 딸은 그걸 잔소리로만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는 조용히 손편지를 써서 딸의 방에 살짝 놓아두었습니다. 나는 너를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던 거야. 엄마 말이 불편했겠지만 너를 생각해서였단다. 그 편지를 본 딸은 먼저 엄마에게 다가와 사과했고 두 사람은 다시 웃으며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는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아프고 깊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더 쉽게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분노 대신 진심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든 감정이 상한 채로 대화를 시도하면 결국 말이 가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둘째, 말이 아닌 글이나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간단한 메모, 작은 손편지, 함께하는 밥 한 끼가 오해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화를 내는 자는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에서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힘이 되지요. 가끔은 침묵이 가장 강한 언어가 됩니다. 말로 풀 수 없을 때는 조용한 기다림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 단추가 되기도 합니다. 중년이 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삶보다는 감정을 바라보고 다스릴 줄 아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처럼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순간의 분노보다 더 소중하니까요. 3. 회사에서 무시당했을 때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법. 부산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는 52세 김 씨는 어느 날 회의 시간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후배가 회의 자리에서 대놓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겁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그건 너무 낡은 방식이에요라고 말하며 쓴웃음을 지은 순간 김 씨의 얼굴은 화끈했고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에서 아무 말 없이 TV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죠. 잠을 설치며 곱씹던 김 씨는 다음 날 회사에 가서 후배에게 따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건 나에 대한 불만이었는지 아니면 방식에 대한 솔직한 제안이었는지 알고 싶었어. 의외로 후배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을 무시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분노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특히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죠. 하지만 그 분노를 바로 반응으로 표현하면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럴 땐 분노를 꾹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분노는 마치 손에 쥔 뜨거운 석탄과 같다. 던지기 전에 내가 먼저 데인다고 말했습니다. 화는 상대를 향한 것이지만 결국 나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남깁니다. 직장에서 느낀 모멸감도 감정을 정리하고 나서 차분히 풀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지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을 느끼되 그대로 흘려보내세요. 둘째, 그 감정 속에 어떤 상처나 자존심이 숨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셋째, 가능한 한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어라는 문장은 너 왜 날 무시해? 보다 훨씬 지혜롭고 효과적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이 지금 말로 나가도 괜찮은지.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자신과의 대화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4. 화를 참는 것이 정말 현명한 걸까?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모 씨는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참 성격 좋아라고 칭찬하지만 정작 이 씨 본인은 종종 말없이 혼자 앓습니다. 속은 끓어오르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 보니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히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화는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속으로 눌러놓은 감정은 결국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억눌린 분노는 고혈압, 소화기 질환, 심장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화를 참는 것이 현명한 걸까요?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조절합니다. 그 차이는 아주 큽니다. 참는다는 건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것이고, 조절한다는 건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글로 써보거나 산책을 하며 천천히 정리하는 것도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은 감정이 아닌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는 명확한 순서가 필요합니다. 첫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났다는 말은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작입니다. 둘째,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선택하세요. 말로 할 것인지, 침묵할 것인지, 혹은 시간을 가질 것인지. 셋째,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어느 날, 이 씨는 한 손님과의 말다툼 이후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손님은 멋쩍게 웃으며 나갔고, 이 씨는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다고 했죠. 참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스릴 줄 아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스러운 분노 관리가 아닐까요? 분노가 건강에 미치는 실제 영향들. 서울에 사는 63세 정모 씨는 평소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별히 짜게 먹지도 않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이상하게도 병원에 가면 혈압 수치가 늘 기준치를 넘곤 했죠. 의사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들은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혹시 자주 화내시거나 속으로 억누르는 일이 많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늘 억울한 일이나 분한 감정이 생겨도 혼자 꾹꾹 눌러왔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반응이기도 하죠. 분노를 느끼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급격히 분비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며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고혈압, 심장질환, 심지어는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분노를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그 영향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 몸은 젊을 때보다 회복력이 느리기 때문에 한 번의 큰 감정 기복도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또한 억눌린 분노는 우울증과 불면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결국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마저 깎이게 되지요. 분노는 밖으로 터뜨려도 안으로 삭혀도 우리를 해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화를 내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을 털어놓는 것도 좋고, 혼자 일기를 쓰거나 명상, 가벼운 산책도 효과적입니다. 감정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맑은 마음이 채워지니까요. 정 씨는 지금도 종종 억울한 상황을 겪지만 예전처럼 꾹 참기보다는 친구에게 전화해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젠 알아요. 내 감정을 무시하면 결국 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내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6. 명상과 대화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
경기도 양주에 사는 57세 최 씨는 최근 특별한 아침 습관을 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조용히 10분간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호흡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고 느낍니다. 감정은 흐르는 물가도 같습니다. 흐르게 두지 않으면 탁해지고 넘치면 주변을 휩쓸어 버리죠. 중년 이후에 우리는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기보다는 천천히 바라보고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명상은 그런 점에서 매우 유익한 도구입니다. 심호흡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생각의 소음을 줄이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크게 줄어들고 정서적 안정감은 눈에 띄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상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와의 대화는 마치 꽉 막힌 감정을 틔워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오늘 기분이 좀 가라앉았어요. 그때 그런 말에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이런 간단한 표현만으로도 감정은 스르르 풀려나가곤 합니다. 중요한 건 해결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공감을 위한 대화라는 점입니다. 상대가 답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들어주고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은 치유됩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전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다 참았죠. 근데 이제는 아내랑 하루에 10분씩 오늘 느낀 감정만 나눠요. 그랬더니 부부 사이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그저 잘 몰랐던 나의 일부일 뿐이죠. 명상으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로 그 감정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분노가 아닌 평화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7. 위대한 사람들의 분노 다스리는 명언 모음. 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곤 하죠.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이 분노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 감정을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들의 말을 통해 우리가 분노를 대하는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말입니다. 분노는 짧은 미친 짓이다. 우리가 순간의 화로 내뱉은 말이나 행동이 때로는 오랫동안 후회를 남깁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갑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주도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눈에는 눈을 나는 방식은 결국 세상을 눈먼 사람들로 가득 채울 뿐이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똑같이 갚는다면 결국 고통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맞대응이 아니라 침착하게 한 걸음 물러서는 데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는 중요한 편지를 쓸 때 먼저 감정이 담긴 편지를 쓰고 하룻밤을 지난 후 다시 차분한 편지를 따로 썼다고 합니다. 그 감정의 편지는 보내지 않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고 하죠. 이것이 분노의 편지 기법입니다. 우리도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기보다 써놓고 묵히는 습관을 들여보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이겨내는 사람이다. 분노를 밖으로 쏟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을 껴안고 길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감정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분명 있습니다. 명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농축된 지혜입니다. 그들이 남긴 말에서 오늘의 분노를 잠시 내려놓을 여유를 배워보면 어떨까요? 8. 어진 사람을 본받는 삶이 주는 진짜 위로.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 말은 동양 고전 논어에서 공자가 한 말입니다. 어진 사람은 꼭 위대한 인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말 한마디에 온기가 있고 행동 하나에 배려가 묻어나는 사람. 그런 이들을 곁에 둘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0세 최 여사님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이웃들과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하루는 무례한 손님에게 억울한 말을 들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오늘 날씨가 참 덥죠.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말로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은 최 여사님 참 사람답다며 감탄했죠. 그날 이후 가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녀의 평정심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중년이 된다는 건 더 이상 나만을 위한 감정보다 누군가를 위한 여백을 품는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어진 사람의 존재는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 울림은 말없이 우리 삶에 안정을 가져다 주지요. 어진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되 그 물길이 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 또한 위로를 얻게 되죠. 공자는 어진이는 혼자 있어도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 없이도 자신의 마음을 단정히 하고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하는 사람들. 그들을 닮아가려는 노력이야말로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저항일지도 모릅니다. 어진 사람을 본받는 삶. 그것이야말로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화가 날 일이 생깁니다. 억울한 일, 서운한 말, 말도 안 되는 오해. 그 감정들이 우리를 휘감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참아야 하나? 말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덜 상처받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분노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힘. 억눌러 병을 만들기보다는 명상과 대화를 통해 해소하는 지혜.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의 말처럼 분노를 품지 않고도 단단하게 사는 법. 결국 분노를 넘어서려는 여정은 내 안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중장년이 된다는 건 감정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삶을 살아오며 쌓인 경험과 성찰이 이제는 더 깊은 평정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변하면 관계도 달라지고 삶도 가벼워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감정이 흔들릴 때 딱 한 박자만 멈춰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셈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을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